왼쪽으로 가는 여자.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만 저녁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은 잠깐이라도 좋으니 얼굴 좀 보자고 조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난처했습니다. 머뭇거리자 친구들이 손에 휴대전화를 쥐어주며 전화를 걸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자고 거절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더 즐거운가 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반응이 매번 똑같았습니다. 난 너하고만 있고 싶다.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럼 오늘은 내 친구들과 만나요. 난 다음에 만나고. 하며 억지를 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토라진 마음을 꾹꾹 누릅니다. 속마음을 드러내 보일 용기가 내겐 없습니다. 늘 그렇듯 남자는 총알같이 달려왔고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만날 때는 그렇게 총알처럼 달려오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친구들이 묻는 말에 마음을 다해 일일이 대꾸해 주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화분의 이파리처럼 마음이 시듭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자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시무룩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저녁 7시에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자는 몸살로 앓아누운 엄마를 간호하느라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어서 오늘따라 유난히 설렙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많이 지쳐있을 여자를 위해 나는 간만에 호젓한 데이트 장소까지 미리 점찍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막 나가려는 순간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것으로 봐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 듯 합니다. 실망입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참고 만나기로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그걸 또 깜빡했습니다.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여자들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속으로 기뻐합니다. 친구들에게 여자에 대한 내 마음을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여자는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친구들만 아니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도착했나요? 그렇게 보고 싶었나요? 그렇게 좋은가요?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혹시 컨디션이 안 좋은데 외출한 것은 아닐까? 여자가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불러낼 땐 언제고.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제가 읽어드린 게요. 지금 책 제목이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비슷하게 왜 그 화성, 금성에 사는 그 남자, 여자 얘기들 있죠? 그런 것처럼 서로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남녀의 그런 생각들, 마음들 이런 걸 적어놨는데 맞는 것도 있고요. 틀린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와닿아서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감기가 왔어요. 드디어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어때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편하고 양반? 그대들의 여우입니다. 엄청 편하게 운동 갔다 와서 씻고 이렇게 침대에 기대가지고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아직 말리지도 못했고요. 팩도 붙여야 되는데 아직 팩도 못 붙였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제가 빨리 업로드를 시켜놓고 팩도 하고 머리도 말리고 바쁩니다. 내일 출근 준비도 해놓고 그리고 옷도 챙겨놓고 자야 되니까 일단 제가 소개해준 그 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왜 이걸 굳이 이걸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테니까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친구들과 같이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자주 생겨요. 꽤 자주 생기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안 보여져요. 왜냐면 저는 제 무리들, 저의 무리들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이렇게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고 공통 분모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커버를 하려고 애를 써도 당황스러워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하고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곤란해하는 상황에 처하는 걸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항상 같이 부딪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둥글둥글하고 이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하는 것과 부담스러운 것은 좀 다르잖아요. 저 역시도 부담스럽지만 잘할 수는 있어요. 저도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가거나 하면 일단 한숨 쉬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인 것처럼 다 이렇게 그쪽으로만 흘러요. 어머,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장난이고 농담이겠죠, 당연히. 뭐 두 사람 헤어지라고 막 분란 일으키고 막 이간질 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장난이 장난같이 안 들려요. 웃고는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 그런 상황들이 꽤 많았었고 저는 이제 제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술자리에 가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안주거리를 막 열심히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이다 시켜드릴까 이러는데 저는 사이다를 먹지도 않아요. 탄산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안 먹고 못 먹는 것들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미 서로가 막 서로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진짜 대놓고 친구들 만날 때 그냥 친구들 만나고 나는 그냥 집에서 내가 편하게 있을 테니까 가서 재밌게 놀다 오라고 이러고 그냥 보낸 적 되게 많아요. 가서 저는 그 막 이렇게 커플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는데 다들 뭐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마시고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멀뚱멀뚱 있거든요. 같이 뭔가를 맞춰주기에는 왜 안주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대부분 매운 것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매운 거를 잘 안 먹고 그리고 아니면 튀긴 거 있잖아요. 기름진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감자튀김이라던가 아니면 치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밤에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어요. 탈이 좀 잘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나는 밝은 날 밖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신나게 잘 놀 수 있는데 밤에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쭈그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나 역시도 이런 생각을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혼자서 생각을 한 일들이 있었구나가 떠올랐고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남자는 나하고 둘이 있는 것보다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가? 라는 생각? 이게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잘 안 보여주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날 일들이 많았는데 나하고 둘이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즐거운가 보다. 실제로도 둘이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꽤 수줍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 데서는 스킨십이나 이런 거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막 옆에서 이렇게 뭐 스킨십을 이렇게 한다 해도 옆에 친구들이 있고 이러면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해요. 그냥 이러면서 계속 튕겨요. 그러니까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경거리 되는 것처럼 하는 거를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드는 건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거나 팔짱 끼거나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은 둘이 있을 때 해요. 둘이 있을 때 넘치게 할게요. 둘이 있을 때 해요. 항상 그렇게 좀 밀어내는 편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있으면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막 만지고 싶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 참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욕구불만이 돼요. 스킨십을 못한 욕구불만에 빠져가지고요. 혼자 심술 나고요. 근데 그 심술을 또 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막 이렇게 표를 내면 그 사람 입장이 또 뭐가 되겠어요. 착하지도 않은데 막 굉장히 이렇게 착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둘이 있으면 거의 제가 침묵 시위에 들어갈 정도로 심통이 나가지고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왁자지껄 있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둘이 조용히 있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은 나하고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은가 봐. 이 여자처럼 물론 그 친구가 내 친구냐 그 사람이 친구냐에 이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 남자분의 얘기를 봤을 때는 이 남자분도 둘이 있는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좀 상황들을 절충시키는 어떤 이야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전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난 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대요. 그럼 친구들하고 노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노세요. 전 저 혼자 놀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절충이 되지가 않으면요,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삐꾸가 나요. 끝내는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책에 이 사람 말고요. 제 예전에 그 사람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뭐였지? 친구를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제가 본 적이 있는 그 친구하고 일본 여행을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티켓팅을 다 끝낸 상태?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볼 거라고 얘기를 했죠. 볼 거라고 이제 이번 주말에 뭐 영화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는 말, 나 이번 주말에 친구하고 일본 갈 건데? 이러는 거. 일본 갈까 생각 중이야가 아니고요. 일본 갈 건데?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저한테 시간 없는데? 라는 느낌의, 뭔지 알죠? 그 뉘앙스.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얘기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욕은 못하겠고 지금 웃어야지 뭐. 그래서 이미 다 결정되고 나서 얘기하는 통보 말고요, 결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모르는 친구도 아니고 이미 본 적 있어서 다 아는 친구고, 뭐 내가 여자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인데다가 내가 얼굴 봐서 다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가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데 틀린 말은 아니고 순간 진짜 뻥쳤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주말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얘기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나도 스케줄을 잡았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잡으면 되지. 욕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는데 오셔도 저한테로 오시지 마시고요. 다녀서 그냥 알아서 집으로 가세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옆에 있는데 아무 상황도 모르는 그 친구보다 못한 상황이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요. 근데 이제 폭발했죠. 아마 간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저라면 그래요, 갔다 와요. 그 친구하고 재밌게 놀고 오고, 나는 주말에 그럼 친구들 만나야 되겠네,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날이었던 건 아니었으면 굳이 그 주말 한 번을 빼준다고 제가 큰일 나지는 않거든요. 그 주말에 저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도 되고요. 제가 뭐 연애하느라고 못했던 어떤 것들을 그 주말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의논 없는 통보였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이웃님들 중에서도 그 남자의 심리하고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알고 있는, 그것도 남자인 친구하고 가는 건데 뭐 주말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내 마음에, 내 시간에 그 사람을 같이 공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연애거든요. 뭐 모든 시간에 같이 있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통보를 한다면 좀 슬프지 않나? 내가 좀 그런가?
저는 가급적이면, 진짜 가급적이면,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생들이 이렇게 언니 오늘 우리 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그냥 이래 놓고 물어봐요. 오늘 동생들 보자는데 오늘 나 보러 오나요? 오늘 시간 괜찮으면 난 동생들 보고 오늘 하루는 그냥 혼자 놀래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물어보면 보통 그냥 그렇게 해라고 그냥 얘기하죠. 누가 거기다 대놓고 내가 중요해? 그 동생들이 중요해? 막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먼저 얘기를 할 때는 약속을 잡고 얘기하는 거 말고요. 잡기 전에 얘기를 하면 다녀와요. 나도 집에 가서 그냥 오늘은 좀 쉴게요. 그냥 이러고 마는데 이제 그게 선의논? 후 결정이 아니고 선 결정? 후 통보?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의 시작인 거죠. 그냥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싫은 것 같아요. 이럴 거면서 뭐하러 만나요? 이런 생각? 다 책 하나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오래된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도 소환해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연애하실 때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조금만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업로드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돼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부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때문에요. 평소보다 더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고요. 오늘 이렇게 요가하고 나서 누워서 이렇게 쉬는 타임이 있어요. 요가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좀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 그렇게 중요한 생각은 아니고요. 뻘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뻘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한테 쓸데없이 글을 참 길게 쓰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길게 쓰는 글이라면 쓸데있게 짧게 쓰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써놨던 그 딱따구리에 대한 이야기 막 알짱거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써놓은 이야기를 쓸데있게 짧게 쓰면 딱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저도 딱따구리 꺼져 그 얘기예요.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키가 커졌다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한 줄로 하면 왜 또 컸지? 아주 짧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글이라는 게 한 줄로 적히는 그 요약된 뭔가를 원하는 건 시험 공부할 때 그건 그렇게 쓰는 거고요. 제가 읽고 있는 어떤 책들이나 막 추리소설이나 거기에 막 이렇게 묘사들도 많이 돼 있고요. 뭔가가 많잖아요. 대화체도 많고. 근데 그게 어차피 싹 정리해서 한 줄로 얘기하면 얘가 얘를 죽였어. 얘가 범인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막 진짜 히가시노 게이코 같은 경우에는요 묘사가 엄청 많아요. 막 다다미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막 풍경이 상상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주저주저 적어놨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이렇게 뿜뿜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적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몇 평짜리 집에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강렬하기는 하지만 상상력이 상상하기에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쓰는 글은요, 쓸데없이 긴 글이 아니고요, 쓸데있게 짧게 쓸 수 있는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대화체나 어떤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내가 있는 그 상황을 그대들도 똑같이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쓸데없는 얘기를 막 길게 써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쓸데있게 이제 확 그냥 해코지 해버릴 거야. 짧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쓰면 하루에 세일을 100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딱따구리 닥쳐, 딱따구리 꺼져, 막 여가 파이어, 막 진짜 짧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거는 그냥 혼자 내가 툭툭 뱉는 말이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주절주절 뭔가를 적어놔도 다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그대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절절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그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사실이지만, 문득 오늘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쓸데있게 짧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요. 밑에다가 또 뭐라 적어 놓으면 아주 그냥 관절을 아주 그냥 관절에다가 아이스팩을 묻혀버릴 거야, 진짜. 얼마나 싫겠어요. 이거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착하지 못해서요, 해코지 하면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네, 어제 오늘 아주 못된 소리만 하고 가는데, 어쨌든 그냥 책 보다가 생각나서 왔어요. 우리 그대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작되기 전에 빨리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저는 여전히 장판을 켜놓고 잡니다. 누군가는 에어컨을 켜놓고 잘 텐데 저는 장판을 켜놓고 자는데도 감기가 걸렸어요. 저는 아직까지 청자켓을 입고 다니는데도 감기가 걸렸다고요. 에어컨이 너무 세요, 우리 회사가. 배부른 소리 같죠? 아니에요. 배불러서 토하는 소리. 추워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여우는 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대들이 샤방샤방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언제나 샤이닝하게 웃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갈래요. 저 머리 말려야 되는데 감기 걸려놓고 머리도 안 말리고 팩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막 땡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가야지. 또 그냥 책 한 권 이렇게 보다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글들이 있으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냥 수다 떨듯이 이렇게 총총총 오곤 할 생각이니까 자주 봐요. 자주 듣고. 아셨죠? 갈게요.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꿈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그대들의 여우였고요. 편하고 야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